저는 이곳 선능령 교육장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반값으로 하락한 특수 경매를 추천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하고 나온 다음에 낙찰 받고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 대면으로 동시에 다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1년에 120만 원, 4개월에 60만 원을 가지고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을 하는데 낙찰을 받고 성공하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감정가의 70% 또는 49%까지 떨어진 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감정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그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감정 가격은 참고만 할 뿐이지 절대 그 가격을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추천 물건을 해드리는데 그 추천 물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낙찰을 받고 매도할 수 있을 때 제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찰 가격을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라는 걸 아셨을 때 그때 그 가격에 맞춰서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했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다가 이번에 그 교수님이 추천하신 거 얼마의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시는 분은 제가 추천한 걸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은 내가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얼마에 매도할 수 있겠다는 걸 아시고 그 가격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다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강의는 오랫동안 들었는데 어떤 물건이 좋은지를 모르니까 교수님이 하나 골라주시면 안 됩니까? 해갖고 제가 하나를 골라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저한테다 묻지 않고 권리분석에 묻지 않고 이거 낙찰 받으면 돈이 돼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질르지만 말고 들어가시면 돈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찰 받으면은 오늘 점심이 아니라 저녁으로 아주 소주로 맛있게 한번 대접을 할게요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날짜가 지나길래 제가 입찰에 들어갔습니까? 했더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입찰 물건을 골라준 걸 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현장을 같이 한번 보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현장 가서 그 물건을 보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미쳤니? 이걸 왜 들어가니? 다시 말하면 돈과 팔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물건 자체가 나쁘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좋은 물건이 아니고 돈이 되는 물건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물건과 좋은 물건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좋은 물건을 들어가야 되지만 돈을 벌려고 할 때는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은 다르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돈이 된다고 했을 때 입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네 번째가 뭐냐면 낙찰이 목적이 아니에요. 낙찰 받는 건 아무 때나 법원에 가서 조금 높게 질러서 낙찰 받으면 다 낙찰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낙찰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폐찰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은 낙찰 받는 것이 폐찰보다도 더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찰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주변 사람들이 많다든지 다른 사람이 얼마를 쓸까라든지 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얼마 이하로 낙찰 받아야지 이것이 수익이 생긴다. 그것만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져요. 높게 지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제가 높게 지르는 이유가 많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면 컨설팅을 해주고 그 수익을 받으려고, 그 컨설팅 비용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낙찰을 받아야지 돈을 내다 보니까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자꾸 가격이 49%까지 떨어졌으니까 70% 이상 질러도 된다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낙찰을 받아보면은 그분도 돈이 안 된다는 걸 그때 가서야 아는 겁니다. 경험을 하지 않고도 절대 지르지 말고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10번, 20번을 들어가서 낙찰을 못 받더라도 절대로 낙찰을 못 받은 걸 가지고 짜증을 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반드시 몸에 익혀져야지 경매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10번 정도 떨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승질이 나니까 아, 이번엔 가서 조금 더 질러야지 이렇게 하는데, 질러서 낙찰 받는 순간 내가 가진 자그마한 돈이 묶이고 수익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한번 그렇게 해놓고 이 경매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는 거죠. 묶이니까. 그것이 5, 6개월 묶이는 게 아니라 2년, 3년 이상을 묶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경매의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추천하는 물건 중에서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것이지 물건 자체가 좋은 물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설명합니다. 이거는 낙찰을 받게끔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구 전략을 생각하고 권리 분석을 해보고 현장 답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감정 가격과 매매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토지 개발과 특수 경매 과정을 쭉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수 경매와 토지 개발 강의를 지금 중단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토지의 기본 원칙을 모르시게끔 되면 제가 추천 물건 골라주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를,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와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5시간 정도로 해서 그 교재 한 권을 함축해서 가장 핵심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 11월 8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5시간을 이 토지개발 한 권을 가지고 함축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함축을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원칙을 아시는 분이 돼야지 제가 특수경매를 추천하고 설명하는 걸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교재를 포함해서 5만 원을 받으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교재가 일반 그 서점에서 2만 원씩에 지금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재만 사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3만 원만 내면 입장을 하시는 거고, 교재를 안 가지고 오시고 제가 교재를 드릴 때는 5만 원을 가지고 5시간에 걸쳐서 이 토지 개발을 위한 전부 다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은 어떤 땅이든지 부동산은 규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규제의 원칙이 뭔가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모든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냐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타법령 4개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 4개가 어떤 식으로 분류돼 갖고 우리가 부동산이 등급이 결정이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 개발행위 허가. 지금 김대중 정부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것을 받게끔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 가장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시에서도 경사도 임목보수도 표고도가 기본이고 배수로와 도로가 기본이 돼야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 시에 도로가 인정이 안 되면은 건축 허가를 못 받는 거고,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수로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을 볼 때는 아 이거는 건축법만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땅은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법상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원칙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핵심이 분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분할해서 파시죠 그랬더니 분할이 안 된대요 그래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분할이 안 되는 법이 있긴 있습니다.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분할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분할을 해준다는 게 또 있습니다. 법이. 다시 말하면 분할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기본으로 오시게끔 되면 어떤 부동산인지 다 분할할 수 있는 원칙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내 땅 옆에 국유지가 있다든지 국유지 분할받는 데든지 국유지를 점유허가를 받는 데든지 이렇게 어떻게 많이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핵심이 뭐냐면 내가 맹지인데 내 땅이 건축법상 도로도 없고 현황도로는 맹지인데 내 땅 옆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를 분할을 받았을 땐 내가 도로를 만들어 갖고 그 땅의 값어치를 3배, 4배 올릴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분할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점유허가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서 아 이거는 내가 국유지를 내가 점유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 이 국유지는 내가 분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사더라도 내가 이걸 분할을 받거든 점유허가를 받게끔 됐을 때는 이 맹지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머릿속에 있어야지 특수경매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11월 8일 날 5시간에 걸쳐서 핵심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교재 포함해서 5만 원, 교재를 갖고 오시는 분은 3만 원을 받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11월 그 세 번째쯤에는 특수경매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토지 개발 강의가 4권이고 특수경매가 4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토요일날 5시간씩 2번씩 들으면서 4개월간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특수경매 또는 토지개발의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대구 2025 7323 강제경매인데 6,600짜리가 4,620만 원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아파트인데 7분의 2 지분인데 사회행위 취소에 의한 강제경매로 1,350만 원을 청구한 겁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이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부친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모친이 상속을 받은 건데 자식이 빚을 지다 보니까 왜 자식은 같이 상속을 받지 않고 왜 모친 혼자서 상속을 받았냐 해서 사회행위 취소에 의해서 지금 강제경매를 집어넣는데 이 아파트에 제가 보면 그 모친과 아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7분의 2면 약 3분의 2일 정도가 되는데 3분의 1인데 감정가격이 6,600이라는 얘기는 한 1억 8천에서 한 2억 정도의 아파트에서 모친하고 아들이 같이 거주하는데 1,400만 원 때문에 이 아파트를 포기하고 경매로 집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취하가 유력하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고 취하 동의서를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내가 잔금을 내지 않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날짜는 언제나 하면은 10월 17일입니다. 4,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취하가 되기 쉽기 때문에 70%만 하락을 했어도 우리가 제가 추천을 하게끔 된 겁니다. 여기 아파트 이렇게 여기 단지에 이렇게 있고 주변에도 아파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디죠? 북대구
인터체인지에서 바로 나와서 인터체인지 바로 옆입니다. 이렇게 보면 권리 분석을 하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보면 3,850만 원 정도의 그 기준 권리가 있고 1,300만 원이 있다 보고 이것이 보면 그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사행이 취소에 의해서 7분의 2라는 얘기죠. 이 7분의 2라는 얘기는 자식이 둘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보면 배우자가 1.5고 아들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얘기는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 둘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모친이다 보니까 7분의 이제 3이 되고 이제 5가 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면 여기에 자식이 둘이 있고 모친이 있는데 이 모친과 자식이 여기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아주 높다. 왜?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8쪽입니다. 8쪽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소유자 누구누구 가족이 등재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소유자 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친과 자식이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1,400만 원 때문에 이 아파트를 포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거는 취하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낙찰 받으시면은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있든지 만나든지 없든지 단속이 아무 하지 말고 제가 지분으로 낙찰 받은 사람인데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 연락처만 주고 오시게끔 되면은 이분들이 취하려고 그러면 취하 동의서를 받아오라 이렇게 되거든요. 연락이 오게끔 됩니다. 그러면 취하 동의서를 그 해주게끔 되면은 취하 동의서 할 때 뭐 300만 원인지 뭐 500만 원인지 여러분들이 받는데 너무 많이 받으면은 그걸 공탁을 걸고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받고 취하 동의서를 찍어주게끔 되면은 내가 이제 한 500만 원이든지 300만 원 수익을 올렸고 며칠 있으면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건 취하됐으니까 입찰보증금 찾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등기 낼 것도 없고 세금 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취하동의서니까 순수한 돈이 생기는 겁니다. 맞는 모든 것이 다. 양도소득세 낼 거 없고 등록세 낼 거 없고 취득세 낼 거 없고 아무것도 낼 게 없습니다. 그러한 이런 물건이 사실은 지분 경매에서 가장 좋은 것이 이런 물건이에요.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원 2024-5589에 해갖고 1억 3,500짜리가 9,47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집이 좋은 집이 있는 거고 건물은 매각 제외고 이것이 예전에 그 70%까지 하락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하락을 하면 제가 추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그냥 70%까지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철거하고 소송을 냈더니 이제 뭐 이렇게 지분이 있을 때 소송을 내게끔 되면 땅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있던 그 땅은 건물이 없는 땅은 현물로 분할해서 이 사람이 가져갔고 건물이 있는 땅은 분할할 수 없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이렇게 왜 판결을 내렸어서 지금 건물이 제가 보기엔 땅 주인이 아니라 그 모친 엄마 이름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더구만. 아버지가 땅을 갖고 있었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 자체가 건물은 매각 제외로 토지만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먼저 번에 3분의 1로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으면은 현물로 분할했고 현물로 분할했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있는 그 건물을 이 건물에서 지금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건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3분의 1은 넘겨줬고 3분의 2가 땅이 남아 있어도 3분의 2 땅은 처분하더라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지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낙찰을 받고 건물주와 협력을 해서 건물주에게 땅을 다시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추천을 한 겁니다. 날짜는 언제냐면 10월 20일입니다. 1억 3,500에 9,470만 원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여기 대지는
생산관리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이 좋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좋습니까? 생산관리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이 좋은 이유가 뭐죠? 단순히 말하면 주택을 짓는 데는 똑같아요. 상업지역이 좋아요? 계획관리지역이 좋아요? 근데 내 땅에 건물을 많이 올린다는 때는 상업지역이 좋지만은 상업지역이라도 건물을 높이 올릴 필요가 없는 곳에는 상업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아까 감정가격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상업지역이라도 빌딩을 지어봐야 아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감정가격은 상업적으로 감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매매할 때는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빌딩을 지을 수 없는 곳에는 계획관리지역과 똑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기는 뭐냐면 이미 건물이 주택이 지어져 있죠. 지어져 있는 이 땅에는 생산관리지역이든지 계획관리지역이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는 가격을 낮게 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요 땅에 여기에 이제 건물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실 겁니다. 용도지역은 지목은 대지고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나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가 있는 곳 중에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집이 깨끗하게 지어져 있죠. 여기 보면 바깥에 테라스도 있고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에 누구로 돼 있죠? 여기 김누구로 돼 있죠. 이 제가 보기에는 못 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2023년도에 여기 보면 3분의 1 토지 지분 매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일기 경매가 나왔는데 누군가 한번 하락을 하다 보니까 8,100만 원에 누군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소송을 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현물 분할을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경매가 나오는 건, 하나는 건물이 있는 거고 하나는 건물이 없는 것이 나왔고, 건물이 있는 곳과 건물이 없는 것이 3분의 1씩 나오다 보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농지는 현물로 분할해라.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있는 것은 다 팔아서 분할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땅이 이렇게 분할이 됐죠. 분할이 돼서 먼저 낙찰 받은 사람은 이 땅을 받은 겁니다. 땅을 받고 나머지 건물을 또 다 팔아서 3분의 1을 또 현물로 이 사람은 받게끔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런 것이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상당히 수익이 있는 건데, 제가 이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이거 추천할까 하다가 70%다 보니까 한 번 더 하락을 했으면 했는데 좀 높게 들어왔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건물 매각 기회로 낙찰받는다 그러면 먼저 70% 낙찰받는 사람도 수익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땅을 3분의 1을 이 땅은 받았으니까. 근데 땅 자체는 생산관리지역이지만 주택을 짓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땅은 주택만 지을 수 있는 땅이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보니까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은 똑같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보면 현물 분할하라고 해서 여기 보면 현물 분할이 됐죠. 확정 판결을 했죠. 이게 보면.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것은 다 어떻게 한다? 팔아서, 공유자가 여러 명이죠. 다 팔아서 나누자 했는데, 이 공유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자들은 이 집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에 거주하신 분들이 이런 경매에 대한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낙찰을 받으시면은 한번 가서 그 연락처를 주고 오시고, 어떻게 그냥 다른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지 말고 가는데, 양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하고 상대편 생각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편이 협상할 마음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소장을 내면은, 그때서야 그 소장을 들고 여러분 알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다시 매입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지료를 가지고 우리가 건물만 따로 또 경매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과 땅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매도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현장엔 지금 누가 있죠? 보면은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는 오 누군가 함께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식구들이 같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분들이. 이렇게 건물을 매각 제외가 제가 특수경매의 가장 기본 원칙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특수경매 원칙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건물 매각 제외가 이렇게 6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출구 전략을 따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데 제일 첫 번째, 무허가 건물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주인이 다른 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인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게 제일 좋아요. 그거는 법정 상관없이 우리는 가문제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상대편이 내 땅을 사지 않으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이런 거거든요. 세 번째, 건축 허가는 받았으나 건축물 관리자의 대장이 없어가지고 건물 매각되는 것도 있고, 네 번째, 건축물 관리장은 만들어놨는데 등기부 등본이 없다 보니까 설정이 안 돼가지고 경매가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섯 번째는 건축물 관리장은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과 현황이 다르면 판사님이 설정이 아무리 돼 있는데 그거는 현황과 건축물과 다르니까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각에서 제외라, 이런 경우도 있고, 여섯 번째에 있는 경우에는 뭐냐면 현재 건물이 건축 허가만 받고 건축물 관리장이 없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이때 진행 중일 때에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건물을 매각에 포함할 수도 있고 매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에서 포함을 하게끔 되면 그 건축 허가를 내 명의로 바꿀 수 있고, 매각에서 제외하게끔 되면 그 매각에서 지금 쓰고 짓담한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해서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저한테 해서 내 건축 허가를 내 이름으로 바꿔서 제3자한테 매도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건물 매각적인 경우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다른 경우죠. 법정 상관없이 그리고 건물 상태도 상당히 좋은 건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물 상태가 좋기 때문에 70% 정도만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하고 소장을 내게끔 되면 무조건 판사님이 판결을 내는 게 아니라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나와서 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건물 주인이 땅을 살 거냐 땅 주인이 건물을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건물 주인이 자기가 나가지 않는 대로 그대로 어떻게 내가 땅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판사님과 조정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파는 사람은 가격을 많이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가격을 적게 받은 것이 원칙인데, 가장 공평한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을 준다 그러면 나는 그대로 매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70%에 사서 100%에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